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시장, 코스닥 시장, 어제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일단 끝이 나는 모습이죠. 코스피 시장은 오늘 강세로 마감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 전거래 대비 거의 한 1% 가까이 일단 상승을 했네요. 한 0.7% 정도 지금 상승을 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강세 움직임 일단은 보여주는 모습 일단 보였는데, 코스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나요? 말씀해 드릴 때 코스피 시장 여기에 조금 갇힐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얘기는 일단 했죠. 아직까지 완전히 돌파한 건 아닌데 뭐 지금 부분에서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반등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하락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뭐 돌파를 해낸 그러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수권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3268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268포인트 정도를 돌파한 척하는 3268포인트 정도를 돌파한 척하는 모습이 보여야지만 코스닥 시장은 이제 윗방향으로 좀 볼 수 있고, 내일 일단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도 일단 높으니까 이건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인 반면에 코스닥은 조금 약세 움직임을 보였죠. 어제 이제 미국에서 시장이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볼 때 일단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도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기보다는 전통주 중심의 어떤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도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일단 있던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약간 좀 믹스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범주 안에서 지금 종목들이 계속 돌고 있잖아요. 스마트카라든지 전기자동차 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부족하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 아니면 신규 서비스 중에서 5G, 아니면 5G가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OTT 서비스가 확대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안에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본다면 4차 산업혁명 안에서는 에너지 혁명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경 키워드에서 가장 불이 떨어진 종목군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고, 석유화학이라든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오르는 부분이 그들 기업들이 이제 혁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가치주하고 성장주를 구분을 할 때, 어떤 것도, 무조건 성장하면 성장주냐, 가치가 있으면 가치주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현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밑에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미래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충 미래의 가치 부분보다 현재의 주가가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군들을 보통 우리가 성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율주행 자동차다 그러면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년 동안에 몇 프로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주가는 아직은 여기 있으니까 반영을 못했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그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성장주로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거는 뭐냐 하면은,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업들 중에서 정유주라든지 아니면 석유를 기반으로 한 많은 산업들이 있죠. 이 회사들은 그러면 지금 탄소 제로로 가고 탄소세가 있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시황 아래서 우리는 석유를 하니까 그냥 넉넉히 있자?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은 이게 회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을 자꾸 놓치시는 것 같은데, 다 회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탄소세가 들어오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업종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부분에 연구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연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4차 산업혁명 안에서 맞아떨어지는 쪽으로의 어떤 회사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가 있다면, 기존의 원래 기존의 원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계속 성장을 해오다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구간에도 회사 내 혁신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고 성장을 해낼 수가 있다면, 그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보통 그냥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하는 쪽에서만 성장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런 종목들도 충분히 더 강한 성장주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조금 길게 해드렸냐 하면은 시장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 자체를 굉장히 모호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주린이 분들께서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좀 정리해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더 헷갈리나요?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쵸?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은 이전 고점까지 오르냐 마느냐 그것만 일단 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는 요 지수권만 깨지지 않으면 무리 없습니다 라고 했던 지수권이 1004포인트, 1005포인트 정도가 되죠. 여전히 1005포인트가 깨지지 않으면 시장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중요한 거는 지금 1005포인트를 깨지 않고 바로 일단은 터치만 하더라도 1033포인트를 터치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터치라도 하더라도 1033포인트 찍고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1033포인트는 찍고 내려오는 게 이번엔 굉장히 중요하니까 포인트 자체는 두 가지로 놓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시장 안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좀 강세 움직임을 보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대우건설이 좀 눈에 띄네. 이거 줄 거는 한번 보여드리고 가야지. 코스닥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래쪽으로 1005포인트, 그쵸? 위쪽으로 1033포인트만 찍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왜 찍고 내려와야 되냐 하면 찍고 내려와야지 제대로 된 패턴이 나옵니다. 찍고 내려와야지 머리 어깨가 희석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찍고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종목들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묘한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였죠. 먼저 이제 대우건설이 오늘 강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한 9% 정도 오늘 강세 움직임을 일단 보였는데, 사실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입찰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인프라라든지 하는 부분에 공사들도 일단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프라를 하려고 그러면 건설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도 원자력 코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세 회사밖에 없어요. 이 코드라고 얘기를 했는 거는 그냥 제 단어고,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설사라고 하면 대우건설, 삼성물산, 그 다음에 현대건설, 요 세 군데 회사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일단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젠가요? 영국에서 신재생 관련돼 가지고 탄소 제로 거기에 향한 여정 안에 원자력이 들어있긴 하더라고요. 소형 원자로라든지 원자력 발전이 일단 들어있긴 하던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참고해 두시고, 저는 사실은 건설주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게, 건설사들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게 친환경 종목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그 인서니인티 같은 경우에도 IS 동서에 인수가 되면서 IS 동서가 사실은 건설 폐기물 시장에 거의 탑으로 올라섰었죠. 근데 건설사 중에서 SK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SK건설이 일단은 그 회사 이름을 바꿨어요. 이거는 SK가 다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건설 폐기물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소각로 이런 것들을 많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서 막 지각 변동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뭐하고도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폐플라스틱은 리사이클을 탄다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도 리사이클이 되는 플라스틱만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플라스틱이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혹시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지나가다 보면 이제 하얀색 플라스틱은 따로 모아주세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플라스틱을 그러면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플라스틱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 원료를 공급을 해주는데, 원료라고 하는 게 쓰레기다 보니까 이거는 원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겠다, 그쵸? 원료를 분류하고 하는 부분의 비용은 일단 들 건데, 그러면 이 원료 자체는 석유화학 업체에서 가지고 가서 리사이클을 할 거니까 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폐플라스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네요. 폐플라스틱을 많이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소각량이 많아지면 폐플라스틱을 많이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플라스틱 모으기 전쟁이 약간 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우건설은 거기에서 약간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페스 하수 처리 부분, 그쪽으로 지금 자회사가 강하게 좀 진출하고 있죠. 이건 글로벌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식의 어떤 환경 쪽의 자회사라든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보신다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키움증권이 오늘 이제 IB로 이제 나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강세 움직임 보이는 모습인데, 증권사들은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단은 자금 조달 자체가 거의 한 70% 정도를 은행에 지금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단순히 수수료 떼기만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IB도 하고 IPO도 많아지니까 IPO도 하고 뭐 하면서 뭐 수익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에 필적할 만한 힘을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이번에 나온 게 키움증권의 그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제가 자꾸 차트를 안 보여드리는데 말만 하고 차트는 지금 아직까지 상방을 지금 뚫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거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상방 뚫을 가능성은 일단 있어 보이죠. 그렇죠? 관심 가지시고 뚫으면 그때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타이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죠. 친환경,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탄소 제로 안에서 타이어 만드는 회사들도 참 머리가 아프리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이제 이 종목을 한번 얘기를 해드린 적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자동차가 바뀌는데 자동차에 중고 타이어를 끼우지는 않을 거니까, 그쵸? 전기차로 자동차가 다 바뀐다 그런데, 근데 전기차로 바꾸는데 나 타이어는 내 원래 쓰던 중고 타이어를 쓰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쵸? 차가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 자체는 타이어가 많이 바뀐다라는 얘기 때문에 3만원일 때 한번 언급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회사의 연구개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노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센서를 부착을 해서 이 센서를 가지고 그 부분을 계속 데이터화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있더라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 일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타켓은 한 67,800원, 68,000원 정도 일단 잡고 봐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는 해두시고, 종목이 만약에 어그러진다면은 51,700원 언저리가 지지 라인이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철강주는 계속 봐야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죠. 삼성 엔지니어링, 이전에 말씀해 드렸어요. 그쵸? 삼성 엔지니어링은 2만원을 뚫으면 그때부터 슈팅이다 이렇게 옛날 방송 한번 보십시오. 그때 일단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뚫고 난 다음에 나름 삼성 엔지니어링 치고 나름 이제 슈팅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거는 수처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예전에 환경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나누어 드린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여러분들 관심권 안에 이제는 넣어 두실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현대모비스는 최근에 현대오토론이 현대모비스의 인수합병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현대오토론이 하던 부분이 원래 반도체 부분을 했었는데, 이게 그 테슬라도 그렇습니다만은 테슬라도 테슬라 칩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죠. 현대모비스도 현대기아도 반도체, 그러니까 중앙이 되는 반도체 부분은 자기가 좀 가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대모비스가 조금 의미는 있겠다. 실적은 나오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연구개발을 계속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하지만 모멘텀으로 보자면은 한번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한번 참고는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나쁘지 않았고요. 현대자동차도 일단 나쁘지 않았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는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중요합니다만은 해외 시장도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브랜드력 자체가 굉장히 높아져서, 옛날에는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러면 아이씨 뭐 이랬다가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 그러면 괜찮은데 뭐 이렇게 브랜드가 많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그 제네시스, 현대 제네시스 관련돼 가지고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다 보니까 뭐 제네시스가 좋네 안 좋네, 뭐 미국에서였나요, 뭐 얘기들을 하는 걸로 봐서 많이 좋아지구나, 좋네 안 좋네라고 얘기하는데 왜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는 그냥 안 좋은 차였거든요. 안 좋은 차였는데 요즘은 뭐 좋네 안 좋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다라고 하니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일단 간간히 될 걸로 보입니다. 내일 부분이 접근을 해도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이 일단 결정이 날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오늘 코스닥 종목들도 봐야 되겠죠. 그쵸? 일단은 환경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 관련 종목 대표 종목입니다. 그쵸? KG ETS 오늘도 급등입니다. 20% 정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예전에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다른 그 업데이트된 내용들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때 차바이오텍, 차바이오 그 차의과대학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관련돼가지고 4D에서 근육세포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종목은 잡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은 일단 드네요. 오늘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번 그래도 봐줄 만한 종목, ST팜은 얘는 지금 아직은 아니네요. ST팜은 아직 아니고, 메디톡스 잘 올라오고 있죠. 메디톡스는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메디톡스는 지금 의미가 조금 있어지려 그래요. 의미가 있어지려 그러니까 메디톡스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 PI 첨단 소재라든지 골프전도 계속 슈팅 중, 그쵸? 이전에 언급을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오늘 종가 전일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고용도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시장은 지금 저항선 근처에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이전 고점까지 못 가고 깨지는 모습을 보이면 삼산이 됐던 머리 어깨형이 됐던 좀 안 좋은 흐름 나올 가능성도 일단 있고요. 코스피 시장은 저항선 근처에서 지금 밀리나 마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돈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예전에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하다가 여름 되면 난 놀러 가야 되니까 여름까지는 하지 못하겠는데 3개월 이상 일할 사람을 구한다니까 여기는 안 되겠네? 저기는 안 되겠네? 뭐 이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쵸? 항상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로마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동양인들은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마인들은 좋은 때와 나쁜 때는 같이 온다. 그러니까 좋은 때를 기다리면 좋은 거하고 나쁜 거는 항상 같이 오기 때문에 나쁜 거를 이길 만한 실력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시장이 앞쪽에 좀 안 좋은, 지금 저항선 근처에 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요. 테이퍼링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얘기,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예전에 리만 사태 터졌을 때보다 지금은 거의 한 4배 정도 돈을 더 풀었거든요. 미국에서. 미쳤죠, 그렇죠? 1년에 미국이 돈 푸는 수준이 우리나라의 1년 동안 쓰는 우리나라 전체 재정 정도를 지금 돈을 풀고 있어요. 미친 듯이 풀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풀었으니까 걷어들여야죠. 경기가 좋아지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기정사실입니다. 근데 앙드레 코스트라니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정사실화된 것은 더 이상 시장이 악재가 아니다. 어느 쪽에서 성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깨지면은 그냥 물량 줄이면 되지. 그러니까 깨지기 전에 물량을 줄이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관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기관 투자자라고 하면은 자금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국마음 돌리는 거예요. 깨지기 전에 물량을 좀 줄여놓든지 해증을 하든지 해놔야 되죠.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잖아. 그러니까 깨지고 난 다음에 줄여도 되죠. 맞잖아요. 개인 투자자가 몇천억 가지고 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너무 겁내지 마시고, 깨지면 줄이면 되지 뭐. 깨지면 줄이면 되지 뭐.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은 깨지는데 난 대응을 하지를 못해요. 이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이 10,000원인데 깨져가지고 5,000원까지 빠졌어요. 9,000원 정도에 팔면, 10,000원에서 5,000원까지 빠지면 50% 마이너스죠? 근데 5,000원에서 시장이 조금 회복돼서 다시금 10,000원까지 올랐어요. 100% 수익이거든요? 50% 깨지면 100% 수익이에요. 이 퍼센티지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깨지는 모양이 보이면 이 종목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그쪽 흐름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9,000원 정도에서는 절반 팔아주는 게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절반이 다 팔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물량을 일부 줄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000원 못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5,500원에서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사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내가 날리겠다라는 뜻이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습이라든지 사고방식도 조금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은 있잖아요. 사실은 이래요. 우리가 보통은 좋은 종목 사서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나요? 급락을 하나요? 급등을 하나요? 상따할 종목 뭔가 이걸 자꾸 찾아서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거는 확률이 좀 적기 때문이죠. 주식을 할 땐 주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해서 막 고민하지 마시고, 원래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지를 결정하는 순간 이 계좌가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거의 70-80%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또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짧게 하라 그래서 이거 무조건 한 10분 내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0만 원 가지고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0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팔았어요. 100% 수익 나고 팔았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돼 있겠다. 그쵸?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시 종목을 하나 했어요. 종목을 해서
근데 이번에는 수익이 안 났어요. 마이너스 50% 정도 났습니다. 2천만 원 됐다가 마이너스 50% 되니까 1천만 원 돼버리네? 오씨, 이상하죠? 원래 그럼 100% 수익 났다가 50% 마이너스 나면 50% 플러스 해야 되는데 100% 수익에서 팔아서 1천만 원이 2천만 원 됐다가 2천만 원으로 다시 종목 사서 50% 마이너스 나니까 다시 1천만 원이 돼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걸 사용을 하냐면 스탁론 이런 걸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한 종목 집중 투자 가능. 1천만 원 다시 돼 있는 걸 갖다가 1천만 원 빌렸어요. 그래 2천만 원 가지고 종목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100% 수익이 난 거예요. 와, 100% 수익이에요. 100% 수익이 딱 나니까 얼마가 됐나요? 2천만 원이 4천만 원 됐다, 그렇죠? 4천만 원인데 1천만 원 빌렸으니까 갚아주고 나니까 3천만 원. 괜찮다, 그렇죠? 3천만 원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한 종목 집중 투자 스탁론 3천만 원 빌렸어요. 얼마 됐나요? 6천만 원 됐다, 그쵸? 6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딱 샀어요. 주식을 했다가 마이너스 50%를 또 당했네? 옛날하고 똑같아요. 또 50% 또 당했어요. 얼마 남았죠? 3천만 원 남았다, 그쵸? 얼마 빌렸다 그랬죠? 3천만 원 빌렸어요. 얼마 됐나요? 0이죠. 수익률은 같아도 여러분들이 계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결과값이 달라지는데 보통은 시장 안에서 주린이 분들이 뭘 자꾸 신경을 쓰냐 하면 종목에 신경을 막 쓰죠. 전문가들도 종목에 신경을 쓰라고 막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거는 어차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도 일단 나와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시장에서도 두렵지 않게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조금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